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이선주입니다. 봄을 지나 이제는 여름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가벼워진 옷차림만큼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새 시즌을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불어서 저희와 함께 블록체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코인 생존 덕후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해드리는 람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자, 이어지는 코인 어드바이스에서는요, 플러스빗의 1000% 전문가님과 함께 핫한 코인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첫 번째 코너죠. 코인 생존 덕후 실무자 회의로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죠. 자,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코인 생존 덕후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 하고 계신 세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의 김기성 매니저, 그리고 트레이딩뷰 타보서 애널리스트 은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빗썸의 새 대표이사의 허배경 전 대표이사가 다시 선임됐습니다. 허 대표는 가장 먼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는 거래소를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매체 비트코이니스트가 중국 내 두 개 거대 채굴장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5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미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역사상 네 번째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2017년 ICO 붐 효과가 다음 호황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하원이 블록체인 개발 촉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시에는 2년간 블록체인 조사를 실시하고 의회 조언 의무가 부과됩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성 이사님, 가장 눈에 띄는 이슈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 뭐 가상 자산 이쪽이 이제 또 상승장이 올까. 지금 최근에 좀 시드를 했다가 네. 또 최근 들어서 또 어떤 붐을 일면서 또 코인들별로 돌아가면서 선순환에 대한 어떤 펌핑장이 또 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요즘 커뮤니티에서 부쩍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도 움직임 적다 보니까 뭐 이제 파생 쪽 아니면 뭐 마진 선물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많다가 최근 들어서 점유율이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부쩍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 특히나 역시나 돈이 가는 곳에 흐름이 있고 흐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의 관심이 간다라는 공식이 여지없이 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거래소들의 어떤 새로운 국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각자 살아남기 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부와 함께 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롭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표이사는 그 회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가 과거에는 어떤 그 고객,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파운더가 한다든지 이런 거였다면 점차적으로 대표이사가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권 출신에 있는 그런 대표이사들로 계속 바뀌는 것이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어떤 산업이 생겼을 때 초기의 산업 때는 항상 뭐 파운더가 위주로 갖고 하다가 점차적으로는 이제 엑시트를 하면서 새로운 전문 경영인이 이제 경영을 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통 이제 전통적인 산업구로 넘어가는 구간 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국가의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갔었을 때에 항상 보여주는 어떤 공통적인 현상인데 오늘 같은 경우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빗썸에서 대표이사의 허배경 전 대표가 이제 새로 이제 취임을 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어떤 업무를 했었냐면 이제 빗썸 내에서
그 준법관시 총괄하고 사업기획 업무를 맡았었고 과거에 어떤 업무를 했었냐면 시티은행하고 시티캐피탈, ING은행, ING증권 등에서 이제 금융 전문가로 준법관시인에 역임을 했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돈을 벌고 그런 업무가 아니라 어떤 안정성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회사의 성장을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 도태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사이드에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왜 이런 출신을 지금 대표이사로 역임했냐면 빗썸이 이제 정부 내에서 어떤 준법 감시와 이제 자본 세탁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높이를 함께 하고 있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천명했다라는 액션이 아닌가라고 봐서 상당히 어떤 단순하게 대표이사 받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빗썸이 앞으로의 의지 또 이런 부분이 2, 3 이런 여타 좀 작은 중소형 거래소까지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윤석 이사는 가상자산 네 번째 상승장 이슈와 그리고 빗썸의 허배경 대표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김기성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그런 상승장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이제 그것이 정말로 올 것인지 또는 아니면 진짜로 올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은 2017년 상승장 때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전에 이제 뭐 2013년도, 2010 그때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네. 네, 대부분이 이제 2017년도 그 상승장 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들어오던 시절.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존버한다고 하죠. 네, 네. 버티고 있었는데 과연 상승장이 올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본전 오면 다 이제 난 털 거다. 네. 본전 치면 나가야지. 사실은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오르거든요. 내가 손을 떼고. 그리고 다시 고점에 물리는 약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어쨌든 뭐 본전을 회수하시든 아니면 투자를 더 오래 하시든 네 번째 상승장이 올지 안 올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는 두 번째 주제로는 미 하원의 블록체인 개발 촉진법 발의. 전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하고 기존의 어떠한 경제 시장하고 그렇게 막 되게 밀접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냥 되게 따로 노는 분위기였었는데 네네. 이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네. 마치 미국의 어떠한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젠그레스도 한번 언급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떠한 흐름에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 미국의 현재 스탠스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스탠스거든요. 지금 이번에 미 하원 의원에서도 블록체인 개발 촉진법 발의를 한 사람이 그 미국 켄터키주의 브렛 거슬리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도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 쪽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중국에 질 수는 없다가 있었어요. 이런 식의 발언하셨던 분이라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CBDC도 도입하고 이제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면 그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2017년 상승장에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상승장을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님들이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미 하원이 중국을 견제해서 블록체인 개발 촉진법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은사 애널리스트 생각을 들어볼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입니다. 최근 중국의 두 개의 채굴 업체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점유율을 52%나 차지하며 독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트코인이 세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이제 채굴 업체들의 중소형 채굴 업체들이 뒤떨어지는 어떤 그런 채굴 수익성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고 나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실제로 현재 어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나 채굴 난이도가 현재 감소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걷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해시레이트가 중앙화되고 비트코인 어떤 그런
대형 어떤 채굴 업체가 독점하는 이런 현상은 결국 비트코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 채굴자들의 어떤 관심을 다시 끌어들일 만한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이고, 다시 어떤 이런 기존의 업체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채굴 경쟁이 다시 심화돼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뭐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어떤 비트코인의 네 번째 상승장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네 번째 상승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께서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좀 많이 언급을 하시지 않았나 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가요. 가상자산 시장 네 번째 상승장 올까라는 주제로 오늘의 코인 생존 덕후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앤드리센 호로위츠가 이제 가상자산 역사상 네 번째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놨는데요. 2017년에 ICO 붐 효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지금에 이제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또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기성 매니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ICO 붐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는 것 자체로서는 저는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물론 이제 이게 항상 과거가 똑같이 미래 반복된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 그래도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네.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점유율 1위를 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비트코인 점유율 1위를 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점유율이 40%대까지 떨어진 적은 있죠. 근데 여전히 항상 점유율 1위요. 결국은 가상자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ICO 붐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는 것은 결국은 알트코인들로 인한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물론 그런 장이 오긴 하겠지만은 그 전에 선행이 돼야 될 건 전 당연히 비트코인 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됐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괜찮은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인정을 받겠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됐으면 그것들은 정말로 엄청난 폭동을 불러일으키겠죠. 물론 예전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상승을 불러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더리움 역할이 굉장히 크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더리움이 네. 스마트 컨트랙트를 들고 나왔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블록체인에 뭔가 업그레이드된 기분이 들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발전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무엇이냐면 ICO 붐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은 그때 대부분 다 이더리움 기반이었거든요. 즉 이 이야기가 전제가 되려면은 비트코인이 당연히 시장에서의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만큼의 기술 발전을 계속 보여주었을 때, 그때 됐을 때는 이만큼의 상승장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로는 약간 블록체인 자체에서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지진 않거든요. 그냥 희소성의 가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기술적 발전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들이 무언가 어떻게든 필요에 의해서 또는 내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올 것이고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이 기술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있겠죠. 아마존 AWS 같은 거.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정말 시장에 정말 큰 붐이 불러일으키시겠죠. 그래서 뭐 그때 만든 프로젝트들이 산업의 호황을 이끌 것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전제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프로젝트들이 빛이 발할 수 있는 어떠한 전기가 마련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붐도 일어나야 되고 또 2017년 ICO 붐을 이끌어낸 이더리움에 계속되는 기술적 업데이트가 돼야만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2011년, 2013년, 2017년 이렇게 크게 세 번의 상승장이 왔었는데요. 이런 사이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그런 사이클인지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윤석 이사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사이클은 항상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생명체도 뭐 아침에는 일어나서 조금 이제 피곤하다가 네.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점심 먹고 또 피곤하고 뭐 어떻게 보니까 계속 피곤하게 되는데 네. 제가 좀 비유를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 피곤한데 어떤 산업군은 좀 다릅니다.
성장을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성장을 그리다 보면 항상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 악재도 생기기도 하고요. 악재 생기다가도 결국에는 어떤 그 사업 본질적인 가치를 따라서 다시 상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투자 쪽으로 넘어왔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파동에 대한 이론이 있죠. 뭐 엘리어트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파동도 있고 그것의 어떤 각도라든지 비중, 비율, 황금 비율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그 서적들로 나오고 그런 그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이론도 토대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알트코인의 시장도 어떤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처음에는 태동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숙기, 쇠퇴기 이런 식으로 그려가는데 쇠퇴기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쇠퇴기를 그려가더라도 거기 내에서 또 올라가면서 또 새로운 군을 또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알트코인이 하나의 뭉텅이였다면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가지치기가 계속적으로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덕 같은 데 가더라도 어떤 한탕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자도 많았고 또 그것을 이용한 어떤 파운더들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블록체인으로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려는 데가 많다 보면 그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알트코인은 뭉터기에서 여기서 조금 더 산업별로 나눠진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계열이라든지 이더리움 계열 또 여러 가지의 블록체인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트렌드는 과거에는 알트코인 전부 다 같이 움직였던 그런 사이클을 그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상승기를 그려주지만 이것이 어떤 테마를 그리면서 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세분화된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차트를 보면 오늘도 뭐 세타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 거의 10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차트를 보면 대부분이 바닥글에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100% 올랐는데 대단한데 하고 달려들지만 지금 이제 코인 시장에 사실은 실물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고인물이거든요. 대부분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물려서 지금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마이너스 뭐 80% 90% 가다가 100% 올라봤자 100%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80%까지 좀 복구하는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조금 더 강력한 사이클이 좀 오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흐름이 돈이 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테마별로 좀 세분화된 사이클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가격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언제쯤 올 것인지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김기성 매니저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우 이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미 지난 여러 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또 $3,000였거든요, 비트코인이. 네. 네, 그럼 거의 3배잖아요. 그렇죠. 네, 불과 한 몇 달 사이 3배잖아요. 네. 상승장 아닌가요? 네, 물론 네. 이제 우리가 기대한 상승장은 이제 최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정말 높은 상승장을 바라기 때문에 왜냐하면 2017년도 또는 2013년도 이럴 때 보면은 뭐 상승률이 뭐 사실 2배, 3배는 상승도 아니었던 시절이라 이게 이때는 정말 뭐 10배, 100배는 그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이콘 같은 프로젝트도 100배씩 올라갔으니까요, 거의 뭐.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걸 또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걸 기대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TH가 언제 올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ATH, 그러니까는 올타임 하이죠. 최고점 돌파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멀지 않다는 게 뭐 불과 뭐 1, 2년 아니지 않을까 생각은 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할 때 ATH, 그러니까 최고점을 돌파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항상.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모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성 매니저는 1, 2년 내에 좀 큰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좀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은사 애널리스트가 보시기에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사실 $10,000 돌파를 할 줄 알았는데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비트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비트코인이 제가 한 뭐 최근에 10,000불을 돌파해야 된다. 10,000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점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저항 레벨이라고 하는 어떤 10,000불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저항 레벨에 막혔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이미 저항 레벨에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게 단순한 조정 구간인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이제 추세가 변곡되어서 하락 저항으로 이제 추세가 변곡되는 변곡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심플하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상승 파동, 상승장이라고 하면은 저점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어야 이게 당연한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저점이 올라가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당연한 원리인데 그럼 보시면은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기존의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이 만약에 단순한 조정장이라면은 이 기존의 이 저점을 하방 이탈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도움닫기라고 하죠. 이 지지 레벨에서 도움닫기를 받으면서 가격에 대한 어떤 지지 레벨을 명확히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 기존의 저점이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이제 보수적 트레이더들이 대부분 다시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니라 단순한 조정 구간임을 이제 깨닫게 된다면은 이제 매수세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만불도 뭐 지금은 이게 한 리테스팅이라고 하죠. 한 번에 이제 재도전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두 번, 세 번 두들기다 보면은 이 만불도 결국은 열리게 마련이고 이제 만불이 열리는 순간 이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와 수익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저점을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지지 레벨이 확실하다면 $10,000도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더리움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 대표 알트코인들에 대한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 흐름에서 현재까지의 큰 틀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상승장에 대한 이제 어떤 대화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3,000불에서 약 4,000불에서 10,000불이면은 거의 한 2.5배가 올랐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장이에요. 근데 왜 우리 투자자들은 이거를 생각보다 이거를 좀 어떤 투자 심리나 이런 상태가 굉장히 아주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상승장이라는 것을 이제 못 느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차트는 비트코인을 보지만 실제 투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만 중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파이로 봤을 때 대부분은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상승장은 알트코인이 치고 올라가줘야 우리가 어떤 그런 원하는 수익과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런 반감기 이슈로 인해 뭐 반감기라고 하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어떤 이런 전체 시장의 변화를 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반감기가 끝났다고 그런 어떤 반감기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이 천천히 이제 그런 반감기 이슈에 대한 어떤 영향이 천천히 이제 분산이 될 거라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에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상당히 아주 과비중으로 많이 쏠려 있는 이 암호화폐 자산들이 결국은 알트코인으로 분산될 것이고요. 근데 이걸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1년, 2년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3달 안으로 봅니다. 3달도 깁니다. 한 2달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알트코인의 불장이 저는 조만간 금방 찾아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트코인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두세 달 안에 알트코인으로 또 그 세력들이, 투자들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상승장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준비된 자만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상자산 시장의 4번째 상승장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정윤성 이사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흥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흥행이요? 합니다. 네, 뭐 영화도 그렇고 모든 흥행이 안 되면 그들만의 잔치가 됐었을 때는 또다시 또 어떤 박스권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어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 계속 보여줘야죠. 영화 배우도 계속 똑같은 청순 가련형만 갖다가는 그 캐릭터는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이 코인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 있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모습 이런 부분이 가미가 돼야지만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흥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김미성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한 2가지 조건이 먼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야 된다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정적이 돼야 되는 게 일단 전체 경제가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와중에서 각각의 어떠한 분야마다 하나씩 튀어나오는 무언가 유니콘 같은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저는 4번째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상승장에 대해서 오늘도 열심히 토론을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이야기하는 안건에 대해서 또 세 분의 한 줄평도 한 번씩 들어볼까요? 일단 이은사 애널리스트 한 줄평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한 줄평을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자산이 아까 점유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에 상당히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있는 어떤 자산들이 알트코인으로 분산이 되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인 하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아무런 조정 없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자산이 분배될 그런 어떤 시기가 없거든요. 어떤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도 단기 하락과 반등이 계속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어떤 행보적 흐름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상승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좀 모멘텀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윤석 이사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뉴트렌드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과거에는 이제 뭐 백서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들 봤다고 하면 요즘은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봅니다. 과연 이쪽이 자금력이 얼마나 있고 시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얼마나 끌고 갈 수가 있고 또 좋은 거래소에 얼마나 상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자금력이 우선 뒷받침이 되고 두 번째로서는 다른 기존에 있었던 ICO 프로젝트와는 다른 어떤 차별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기상 매니저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암호화폐판의 가파를 찾자입니다. 가파는 그 약자인데요. 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약자입니다. 네,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이라는 기술력 위에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다른 여러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젝트를 찾아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큰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가상자산 네 번째 상승장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에 올라온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 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클릭수 5위에 있었던 BHB코인의 쟁글 쪽 신용평가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17점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고 클릭수 1위를 기록한 썸씽에 대해서는 이따가 프로젝트 후 코너에서 썸씽 측 인터뷰와 함께 공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BHB코인의 평가 등급 17점 나왔습니다. 이 쟁글이 신용평가를 할 때 총 18개의 등급을 만드는데 그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17번째 등급 C 정크를 받았습니다. 크로스앵글 측은 프로젝트 쪽에 이번 평가를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 또 빗썸에서 상패가 되기도 했죠. 간단하게 BHB코인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BHB는 비트코인이 결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 대비 이 TPS 속도와 수수료도 개선을 했습니다. BHB의 21개 노드는 비트코인 해시파워의 약 3%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 평가 등급 굉장히 낮게 나왔던 이유의 핵심적인 이유는 일반 투자자들이 BHP 코인에 대한 공개 정보를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여기다가 쟁글의 파트너사이기도 한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을 했지만 받지를 못했고요. 간단히 왜 이렇게 17점이 나왔는지 6개 카테고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및 팀 역량 부분에서는 프로젝트 경영진과 주요 투자자, 투자 유치 이력에 대한 공개 정보 없었습니다. 또 최근 3개월간 IR과 공시 활동 등으로 이 투자자들과의 소통 또한 없었고 한 20여 개 되는 주요 매체들에 최근에 언급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 인원은 약 3,200여 명인데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메시지 3.4건에 불과하면서 거의 대화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단의 재무 건전성을 보면 이런 정보가 아예 없고요. 토큰 지배구조 차원에서는 자체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하지만 이 주소별 토큰 점유율 같은 핵심 정보가 없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 프로젝트 공식 채널에 이 기술 백서나 토큰 락업, 소각, 바이백 등 공개 정보가 없어서 보통 프로젝트들은 이 토큰 유통 물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 이력을 공개를 하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블록체인 업계에서 프로젝트들을 여러분께서 좀 보실 때 투자자 소통의 핵심이 보통 로드맵이잖아요. 로드맵을 공개를 하고 이거를 과연 달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BHP 코인 지난해와 올해 모두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뎃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는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유저 수나 뎃수, 결제 금액 등 정보가 없어서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향후에 재무 정보나 기술 감사, 법률 자문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면 쟁글은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학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국내외 흥미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를 만나보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시 클릭수 1위를 기록했었던 썸씽 측의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Hi everyone, this is Jason from Something and I am in charge of global BD at the team. First of all, it's an honor to have a chance to introduce our project to you guys. In brief, Something is a social karaoke application where any people who love to sing and listen to the music can join and enjoy. We believe that the key factor to be a successful blockchain project is to make a real use case, and for this, we think users don't have to understand the whole concept of blockchain. That's why our team is going to focus on developing the nature of karaoke application service in the next 1 year. Although the special law on the cryptocurrency has been passed, I think more details should be clearly defined so that many services can adopt the blockchain for real use. 네, 이 썸씽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소셜 뮤직 서비스입니다. 일반 노래방 어플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노래방 어플과의 차이점은 우리 같은 유저가 뭐 싱어가 될 수도 있고요. 노래를 부르는 싱어가 될 수도 있고 노래를 듣는 리스너가 될 수도 있는데 싱어가 됐을 경우에는 제가 진짜 잘 부르면 리스너들이 저에게 썸씽 토큰을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스너가 됐을 경우에는 제가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자동으로 토큰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노래방 어플들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거는 이 저작권 문제에서 꼬이는 경우도 많고 유료 어플이라서 활성도가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썸씽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중들에게 오픈을 하되 이 썸씽 토큰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클릭수 1위를 받았던 공시를 좀 잠깐 살펴보실까요? 이 JYP 엔터테인먼트와의 공시여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JYP와 소울컵 오디션 스튜디오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JYP는 온라인으로 오디션에 참여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썸씽의 어플을 함께 쓰기로 한 거죠. 온라인으로 오디션을 보게 되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력자 아티스트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는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시스템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더 핫한 시장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람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코인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죠. 그래서 준비한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전략과 분석까지 낱낱이 말씀해 주실 한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리딩 읽어주는 남자, 자, 플러스핏의 천프로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힘찬 목소리로 인사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 상승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은 요즘 어떤가요? 코인 시장도 뭐 상승세를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동이 이제 걸렸다라는 것은 움직임이 사실상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대장 코인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횡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우리가 이제 뭐 대형차가 쉬고 있으면 이제 소형차 위주로 아주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알트코인 시장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제는 알트코인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 알트코인과 좀 연관된 건가요? 자, 이번 주 전략도 사실 뭐 지난 전략하고 좀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흐름들 이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어떤 흐름이냐면 비트코인이 뭐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여주고 알트코인들이 안 움직이면 뭐 비트코인 단독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하락이 나와주고 자 이런 패턴들은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방법은 수익을 많이 본 상태에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크게 어느 정도 이제 재미를 못 본 상태에서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불편한 진실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자,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까? 이거 굉장히 매매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관망하는 시장을 좀 즐겨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스크 높은 자 주식시장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자금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땠습니까?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기회다. 왜냐? 과거에 뭐 금융 위기라든지 뭐 IMF 사태라든지 뭐 9.11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도 주식시장으로 대거 지금 자금들 보따리 싸들고 지금 이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주식시장하고 대자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대자부라는 것은 어떤 흐름이냐? 자, 주식시장이 이제 질 때쯤, 자, 코인 시장이 한 번 더 이제 비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재 재료가 이제 많이 소멸이 됐죠. 지금 호재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약하고 악재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호재였던 그 반감기 이슈죠. 이 반감기 이슈가 이제 끝나면서 다른 호재 나오더라도 이제 반감기 이상만큼의 파괴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고점 부분에서 오랫동안 횡보 수렴을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 매물들과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박스권이냐?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올해는 또 시장이 다르죠. 지난해에도 시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요. 전체적인 코인들 자체가 일제히 상승세 순환매 들어가면서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각각 개별적으로 정말 이제 손가락 내외죠. 5손가락 내외로 올라가는 코인들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래 속에 진주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옥석 가리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전략을 뭐라고 해드렸냐? 관망하는 시장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좀 약간 아직까지도 유효하니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비트코인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알트코인의 개별 장세 지속 속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단기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해야 된다면 다음 주에는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어떤 것들을 좀 새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사실 네. 다음 주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수익을 좀 이렇게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냐? 네. 지난해에도 뭐 비슷한 흐름이 이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악재가 좀 약간 하나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고평가죠. 자, 고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1,130만 원 정도 되죠. 자, 1,1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고점이 지금 현재 한번 이렇게 출현이 됐죠. 그 다음에 돌파 실패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돌파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돌파 실패했다라는 것은 대부분 두 번째는 돌파가 실패가 나와주는데 세 번째는요. 거의 가능성 확률 높게 돌파가 나와주는데 이번에도 지금 현재 돌파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돌파가 안 나왔다라는 것은 가격을 유지를 시키고 지금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해외죠. 자, 비트코인 선물 사이트 중에 이제 대표 이제 CEO가 가격 조작 의혹에 지금 현재 휩싸였습니다.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자, 소환장이 지금 현재 들어왔고요.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과거에 언제였습니까? 이게 3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도 굉장히 뭐 크게 이제 발병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뭐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 그다음 뭐 채권 시장에도 자금을 빼고 있다.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자금을 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폭포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수가 한번 시원하게 내려줬는데 바닥을 찍고 일제히 이제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지금 현재 증시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자, 지금 현재 증시 자체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나 그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자, 개인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다. 동학 개미 운동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만큼 개인 투자들을 뭉치면 정말 무섭다라는 건데, 자,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현재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뭐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금시장, 골드 시장과 같이 이렇게 동조화되면서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뭐 자기 입맛대로 보고 싶은 대로 또는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인 것 같거든요. 자, 저는 일단은 이번 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 갱신도 할 수 있겠지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급등이 나와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 조작 의혹이 지금 현재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악재 때문에 결국에는 실망 매물들 물량들을 정리하고 있는 자,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급락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자, 비트코인 언제 사야 됩니까? 뭐 알트코인 언제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 악재들이 먼저 가격 조작 의혹이라는 악재가 해소되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결국에는 자, 이번 달 다음 주도 지금 현재 어떤 데 있습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5월달 굉장히 시간 빨리 갑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매수를 잡아야 될 시기는 6월달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세간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 조작 의혹이라는 약재로 인해서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비트코인 숏 포지션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이런 가능성 때문에 악재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왜냐하면 이제 쉬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좀 쉬어야겠죠. 이제 조정이 하락폭 필요한가요? 갭을 네. 다 메꿨어요. 아. 이제 하락폭 갭을 다 메꿨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치면은 네. 그 이상만큼의 또 이제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호재가 안 나오고 있죠. 네. 자, 지금 호재라고 하면은 뭐 이제 중국의 이제 블록체인 굴기, 뭐 디지털 위안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화폐,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자, 이 디지털 통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영향은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남북 단일 통화라는 테마까지도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북 단일 테마,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유엔 제재, 대북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북 단일 통화는 거의 뭐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죠. 왜냐, 미국이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나라도 디지털 통화 사실 이 카드는 진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담보물이 있겠죠. 뭐 국가라는 이 신용으로 이제 뭐 담보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대부분 이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 석유죠. 이 석유로 원자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 담보물이 있죠.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고작 있어봐야 이제 신용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환율로 자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는데 이 높은 변동률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블록체인 상에서 만약에 이 생성을 할 건데 어떤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할 것이냐. 이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해킹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블록당 아시죠? 51% 공격. 자, 이 51% 공격도 당할 수도 있고요. 물론 자, 폐쇄적인 이제 블록체인을 기술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전 국민이 또는 사용이 좀 약간 난해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픈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뭐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자, 주식, 기대감 전부 다 선반영 된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 소위 말하면 약발이 약합니다. 약발이 약하다라는 것은 호재가 지금 현재 다 알고 있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주목할 코인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비트코인 숏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6월 말에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올 때 그때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계속 쏠렸었는데 사실 저는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것도 제 기억에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흐름을 보일 것 같으로 예측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알트코인 쪽으로 있고 이 알트코인들도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장 움직임에 따라서 전략적인 많이 수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대장이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발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오히려 밑에서 자 매수하려고 하는 자 대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대장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대장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지금 상승장, 주식과 뭐 약간 데자부 아까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 주식시장에 많이 자금이 몰리면 알트코인들은 좀 자금이 상대적으로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따로따로 움직이신다고 보시나요? 제 경험은 따로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따로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 기본적인, 이론을 치면은요, 알트코인이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 기준은 이제 원화마켓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트시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매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트코인은 변화이 되죠. 자, 이 파괴력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동시에 매도를 하게 되면요, 이 알트코인도 힘을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도 마찬가지. 다음 주는 COM이 선물 만기도 있고 소위 뭐 악재라면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규 매수보다는 비트코인 뭐 숏포지션 유지를 하거나 또는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기를 하냐? 일단은 다음 주에 블록체인 인사이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올 건데요. 그때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아직까지는 신규 투자하지 마시고 체력을 좀 이렇게 비축을 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도 타이밍, 투자도 타이밍인데요. 때가 있으니 좀 기다려라,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 코인 리딩 전문가 플러스비 1000% 전문가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유지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접근 방식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블록체인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블록체인 인사이트는 MTN 유튜브 채널에서도 구독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